사람들이 에도 유학자다 그러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벌써 다산 선생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방면에 이제 이 하우봉 선생의 이 방면에 연구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니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은 일본에는 소위 말해서 이게 우익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는 우익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익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일본의 국수주의란 말이에요. 이 국수주의자들의 이것이 일본은 반드시 뭐랑 결탁이 돼 있냐면 이 천황제라는 거랑 결탁이 돼 있어요. 천황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조에 우리가 이렇게 끝나질 않고 조선에 우리도 에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것처럼 조선에도 예를 들면 고종 이후에 고종의 후손 중에 왕이 있고 대통령제가 있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우리가 더 전통적이고 좋은 나라가 됐을 거 아니냐, 영국처럼 좀 점잖은 나라가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야말로 깨끗하게 우리는 왕정의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됐든지 간에 최소한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왕제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면, 조선의 왕제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우익은 이 왕정제랑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사회는 이 천황제가 존속하는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떤 신화구조 속에서 살아요. 신화구조 속에서. 이 천황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천황제의 신화 속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옹졸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 신화의 구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삼국 고대 사료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고대 사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가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오래된 저술이고, 이전에 문헌으로서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문이라든가 이런 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기기라고 해서 니온 쇼키랑 일본 서기랑 고사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기기라고 그러는데, 일본 서기랑 고사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보다 훨씬 연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 일본 서기라든가 고사기를 보면은 우리 사기하고 유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일본 서기라든가,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더 이전에 엄청난 사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우리의 사기나 이 유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서기나 고사기라는 걸 완전히 신화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신화를 사실로서 기술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현 선생이 저는 상당히 우리가 다행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어떤 그렇게 아주 고대로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만이 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서 이 일본석이라든가 이 고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일종의 나는 어떻게 일본 민족의 난 저주라고 생각해요. 얘들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천황제라는 게 거기서부터 전부 저 기키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온 이 전통을 지금까지도 그 학통이라는 모든 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우익의 전통이라는 게 너무도 강렬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국수주의의 온상을 낳고 그러면서 일본 사회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는 상당히 일찍 해방된 사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는 말이죠. 그 단군 신화를 우리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군 신화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삼국유사에서 기록했단 말이죠. 삼국유사에서 처음 기록했는데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왕력 이 유사에서 이련 선생이 그 기록한 걸 보면은 이 왕력이라는 여기 챕터 속에 뭘로 기록을 돼 있냐면은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기한 일을 기록한다. 지금 뭐냐면 그 단군 설화가 뭐 이런 저 곰이 어떻게 하고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늘을 먹고 이런 얘기들을 벌써 이련 선사만 해도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화를 신화로서 알고서 기록을 한단 말이죠. 거기 이렇게 단군 이거를 기록하는 이 이련 선사의 그 태도를 보면은 여기 이랬거든요. 성인은 뭐냐면은 옛날에 성인은 예약으로서 나라를 일으키고 예약 흥방하고 그리고 인의로서 설교라 그리고 인의로서 가르침을 세웠단 말이죠. 가르침을 세웠고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나라가 일어날 적에는 그 나라의 시조는 대체적으로 과거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련선사가 단군 신화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은 아주 일찍 깨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신화를 사실로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무슨 아마테라스 오미카 그대로 믿고 있고 히미코가 어쩌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어떠한 구조가 안 통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오히려 우리는 일찍이 신화가 깨진 그러니까 신화에서 벗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옛날에 사실 일본 문화를 깊게 공부하기 전에 상당히 그런 어떤 고문명에 우리 자료가 없는 것에서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없고 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일본 문화에 대한 것도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91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적활하고 이게 다산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고서 적활하고서 그 정확하게 소라이가 한 것을 인용하고 거기에 박활 나는 이것을 반박하여 말한다. 비야 이 사람의 설은 틀렸다.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이미 정다산 선생이 일본 유학자들의 설을 흡수